인섭 씨는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산발한 머리를 바닥에 미친 듯이 쿵쿵 씻고 있는 거예요. 인섭 씨와 어머니는 식당에 딸린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네, 맞아. 그렇게 어느 날 아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죠. 인섭아, 삼촌 왔다. 오빠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아이, 뭐 어떻게 오긴. 선물 하나 가져왔지.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인섭 씨의 외삼촌이 개업 선물이라면서 당시 귀하디 귀한 물건이었던 벽걸이 괴종시계를 들고 오셨어요. 옛날에 정말 비쌌잖아. 근데 이 종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호기심이 생깁니다. 유리문을 한번 열어보고 안을 살펴보다가 둥그런 시계줄을 확 잡아버린 거예요. 이게 왜 멈추지? 깜짝 놀란 인섭 씨는 시계줄을 다시 막 흔들어 보기도 했는데 속에서 뭐가 망가졌는지 괴종시계가 더 이상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참 뒤에 어머니께서 고장난 시계를 발견했어요. 갑자기 시계가 왜 멈췄지? 인섭아. 어? 너 혹시 뭐 건드렸니? 아니, 시계 혼자 멈췄는데? 갑자기 이게 왜 이러지? 결국 외삼촌을 다시 부르기로 하고 그날은 그냥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멈춰버린 괴종시계 뭐야? 맞아. 종소리가 난 거죠. 고장 났잖아. 부서진 거 아니야? 맞아. 왜 고장난 시계에서 종소리가 들리지? 말이 안 돼. 어머니가 고치셨나? 잠결에 생각하는데 종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이 종소리 사이에 땡, 땡, 뭐야? 땡 다가오나? 이런 소음이 섞여 있었던 거죠. 오. 인섭 씨가 이상하다고 싶어서 시계를 바라본 순간 인섭 씨는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괴종시계 밑에 낡아서 해진 삼배 수의를 입은 남자가 바짝 엎드려선 산발한 머리를 바닥에 미친 듯이 쿵쿵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남자가 움직임을 뚝 멈추더니 쳐박고 있던 고개를 서서히 드는데 다 터진 이마에선 피가 뚝뚝 떨어지고 꼭 인섭 씨에게 다가오려고 하는 것처럼 몸을 서서히 내밀기 시작했대요. 인섭 씨는 그대로 기절을 합니다. 인섭아 학교 가야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인섭 씨가 벌떡 일어나 보니까 어느새 아침이었대요. 꿈이야, 다행이네. 근데 좀 기괴. 꿈이야 뭐야? 어제 종소리 들었어? 무슨 소리야? 고장난 시계에서 종소리가 왜 나? 아니야. 내가 분명히 종소리 들었다고. 미신을 믿지 않았던 어머니는 인섭 씨를 다그칠 뻔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하지만 인섭 씨에게 일어난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꿈이 아니야. 그날 밤 이 오싹한 종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종소리 사이에 그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인섭 씨는 또 귀신을 볼까 봐 눈을 꼭 감고서 종소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 정말로 모든 소리가 뚝 멈추는 거예요. 살그머니 눈을 뜬 인섭 씨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살펴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살았다 싶었는데 그 남자가 인섭 씨의 머릿맡에 앉아있던 겁니다.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너도 나처럼 될 거야. 소리를 치며 인섭 씨를 막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했대요.
인섭 씨는 발버둥치다 또 정신을 잃었죠. 그 후 인섭 씨는 안색은 점점 새까맣게 변하고 헬쑥해져 갔죠. 그렇게 어머니의 말을 잘 듣던 순한 아이였던 인섭 씨가 어머니가 만지기만 해도 기겁을 하면서 자꾸만 방구석으로 숨는 거예요. 아, 그리고 혼자 허공을 보면서 미친 듯이 뭔가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인섭 엄마 안에 있어? 내가 인섭 엄마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아는데 내 말 좀 들어봐봐. 고추시장에서 차로 10분 떨어진 상줄동이라는 곳에 가면 기이한 할머니가 한 분 살고 계신답니다. 이 할머니가 특히 유명했던 이유, 아이가 어디가 어떻게 왜 아픈지를 기가 막히게 본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간 하나뿐인 아들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결국 상줄동의 그 할머니를 찾아뵙기로 합니다. 그곳은 오래된 나무 문갑이며 병풍, 도자기로 장식된 방이었고 그 가운데 백발을 곱게 쪽지어 올린 할머니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 계셨대요. 애가 많이 아프나? 집에 사람처럼 생긴 게 들어왔을 게다. 그걸 찾아서 태워라. 그래야 애가 산다. 사람처럼 생긴 거? 제목이 사람의 집에 사람처럼 생긴 것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어머니는 일단 집으로 돌아와서 사람처럼 생긴 것, 그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뭐가 있지? 심지어 문제의 괴종식에 사람을 본 듯 무늬라도 있을까 싶어서 시계판 아니면 시계추까지 이렇게 막 살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답답해진 어머니가 없는데. 다시 할머니께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아니, 우리 집에는 진짜 사람 형상이랄 게 없어요. 식당 밥그릇까지 다 뒤집어 봤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빳빳한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그렇다면 이 부적을 애랑 네 베개 밑에 넣어놔. 그리고 애가 뭘 가리키거들랑 그 속을 잘 살펴봐. 어머니는 이번에도 수수께끼 같은 말만 듣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밖이 깜깜해지자 인섭 씨가 덜덜덜덜 떨기 시작했대요. 잡으러 거야. 그래, 인섭 씨를 지켜보던 어머니는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생각에 할머니가 준 부적을 인섭 씨와 어머니의 베개 밑에 넣었어요. 근데 그 베개를 베자마자 인섭 씨가 아주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들었답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신기하면서 안심하고 그 옆에 누우셨어요. 예. 괴종식의 종소리가 들리는 엄마 들리는 귀? 거야 이제? 엄마 귀에 들려. 뭐야. 저 시계 한참 전에 고장났는데. 그 순간 머릿속이 싸늘해지면서 갑자기 내 아들한테 뭐 하는 거야, 저리가! 뭐야? 삼배옷 입은 남자가 인섭 씨의 목을 막 조르고 있어. 기겁한 어머니가 남자에게 달려들었고 남자는 도망치듯 사라져. 간신히 풀려난 인섭 씨는 부들부들 떨면서 허공에 귀신이 저쪽으로 갔어. 귀신이 저쪽으로 갔어. 가리켰어. 하면서 어딘가를 가리켰는데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 어디? 거기 어디? 괴종시계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봐봐. 그 순간 어머니는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어요. 애가 뭘 가리키거들랑 그 속을 잘 살펴봐. 여기다. 이 속에 귀신이 숨어 있구나. 엄마 빨리! 또 귀신이 나온다! 인섭 씨가 울면서 소리치자 어머니는 급한 마음에 괴종시계를 번쩍 들어서 밖으로 나가서
한 번에 바닥에 내리쳐 깨버리셨어요.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조각을 살피는 순간 뭐야?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죠. 흩어진 시계 부품과 나무 조각 사이에 뭐가 있구나. 전통 혼례를 치르는 신랑 신부 어, 꼭두각시 인형이 어머. 숨어 있었던 겁니다. 꼭두각시 인형? 맞아요. 꼭두각시. 정말 소름 끼쳤던 건 낡고해져서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 신부 인형과는 달리 신랑 인형은 어제 칠한 듯 표정이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당장 그 인형들을 부적과 함께 태워버렸고 인섭 씨는 이상한 행동을 멈추고 기적처럼 오, 다행이네.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 괴종시계 때문이었어. 자, 어머니는 인섭 씨를 괴롭힌 것의 정체가 궁금해서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어요. 우리 인섭이가 본 게 뭘까요? 그 인형들은 또 뭐고요? 그 인형. 그게 상사병 걸린 총각이 좋아하는 처녀랑 어떻게든 짝짓고 싶어서 술수를 부린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한 총각이 좋아하던 처녀와 자신의 모습을 인형으로 만들어 놓고 시계 속에 숨겨서 처녀의 집으로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괴종시계를.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총각이 먼저 죽어서 원귀가 되었다는 어머 거죠. 어머 어머. 그러니까 그거 몽달 귀신이야. 그놈이 인형 속에 숨어서 처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만일 시계 속 꼭두각시 인형을 끝까지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인섭 씨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